바람 따라 향기 따라 이름 모를 그리움이 피어나네. 품이 그대의 마음속에 오늘도 한 송이 난이 자란다. 안녕하세요, 풍민 유튜브 회원 여러분. 오늘 드디어 그곳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난원 문양원에 와서요, 우리 유 대표님과 같이 편하게 간단한 인터뷰를 오늘 갖고 우리들이 궁금한, 또 우리 특히 입문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양원 유성태입니다. 풍민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풍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때 누추한 곳에 오셔서 이렇게 촬영도 하시고 하신다는데 제가 많이 미천하지만 그래도 알려드릴 거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한 심정에 제가 이렇게 찍는 거를 기꺼이 제가 도와드리게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예. 그 대표님 일단 문양원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여기 천안 목천에 이 농장이 생긴 지는 정확하게 98년도에 생겼습니다. 98년도요? 네, 98년도에 생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양란 그리고 출란 이런 계통들을 이제 쭉 해오다가 2000년도 2000년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풍란을 이제 기르기 시작했고 육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2004년도에 육종을 체계적으로 시작한 게 2004년도예요. 아, 그러면 풍란의 그 육종의 역사는 2004년부터 시작하신 네네, 거네요? 2004년부터. 아, 그러면은 그 우리 유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난을 시작하게 되신 거는 언제고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난을 보고 살았어요. 가족의 네네. 저희 증조 할아버지서부터 난을 기르셨고, 할아버지 난 기르시고, 아버지 난 기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난을 보고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는 난이 좋고, 식물이 좋고, 동물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취미가 주로 식물을 기르는 거, 동물을 기르는 거, 그렇게 취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여기 와보니까 대부분이 풍란이지만 다양한 난들도 있고, 특히 제가 동영상을 인설트를 할 건데 저기 또 잉어들도 또 엄청난 애들이 네네. 계시더라고요. 뭐 잉어도 사실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랐어요. 아, 집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잉어를 이제 기르게 됐고, 그리고 잉어 기른 지는 뭐 저도 이제 제 인생이나 잉어 기른 인생이나 똑같은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난을 뭐 기른 것도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자랐고, 저 아주 어릴 때 제 아주 희미한 기억이지만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그때는 뭐 관수시설이라는 게 특별히 없었고, 그 물조리개라고 하죠. 그 물조리개 조그만 거. 그 조그만 거에 물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그 2층에 옥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쪽 옆에 난실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수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기 1층 화장실에서 물 받아서 그 2층 계단으로 이렇게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건네드리고, 그리고 나면 여기가 물조리기가 2개였어요. 이야. 하나 비우시면 또 그거 받아서 또 쪼르륵 내려가서 물 받아오고 한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자체도 재밌었고, 이 난이 이상하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뭐냐면 풀인데 너무너무 안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여요. 다른 풀은 바깥에 나가면 뭐 자구나 이만큼씩 자라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얘들은 이렇게 많이 자라는데 얘들은 그냥 얼음땡인 거야. 제 어릴 때 기억에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쟤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 예, 그게 되게 궁금했었고, 예, 어떻게 보면 그냥 그냥 타고났던 것 같아요. 그 관심이. 제가 봤을 땐 네. 집안 환경이 결국 대표님이 여기까지 오는데 큰 또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네, 집에서. 환경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식물이 되게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농대를 갖고 그리고 결국은 식물 육종이라는 게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육종을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뭐 인생 자체가 그냥 난하고 평생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오모토 박사님하고 인연은 한 몇 년? 여기 뭐 가까운 데 계시게 멀지는 않잖아요. 박사님 댁이랑 그죠? 그렇죠. 네, 한 네. 시간 거리. 오모토님이야 풍민을 통해서 오래전서부터 잘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게 된 건 제가 이제 한바풍란에 가입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 오모토님이 한바풍란의 회원이신 줄은 몰랐어요. 가입해서 보니까 오모토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뭐 크게 별다른 어려움 없이 뭐 그때서부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했습니다. 그럼 두 분은 그냥 말 그대로 나누시네요. 그죠? 예, 그렇죠. 나누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문양원 하면은 신품종 하면은 문양원인데 네. 그 일단 아주 쉬운 단어와 쉬운 그 원리로 쉬운 말로 실생을 통한 육종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요? 실생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첫째 이제 교배를 해서 종자가 맺히잖아요. 그 맺힌 거를 결국은 무전 시설에서 결국은 파종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육묘를 해서 결국은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기내에서 꺼내서 빼내서. 예, 빼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심어서 길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생의 과정인데 결국은 실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육종의 한 방법이 실생 방법이 가장 큰 방법이에요. 예. 왜냐면 결국은 새로운 종을 만든다는 거. 결국은 어떤 타혈통과의 이제 유전자를 이렇게 결합시켜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실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육종은 뭐 그런 거고 실생이라는 게 원래는 그렇게 해서 육종의 첫 번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실생이에요. 예.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죠, 꽃이 씨가 가장 가장 중요한 네네네.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따가 인서트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 끝쪽에 가니까 네. 진짜 요만한 밥알만한 애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걔들이 지금 네네네네. 병에서 막 꺼낸 애들인가요? 네네네네. 그럼 오케이 병에서 끄집어냈어요. 네. 그럼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선별을 하기 시작하시나요? 결국은 저는 우선 요즘 제가 이제 육종 방향이 결국은 저는 무늬종이에요. 무늬종. 예,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용어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무늬종, 줄무늬종. 네. 예, 줄무늬종이고 그리고 또 주로 하는 게 백호, 흰줄무늬종. 네네네. 예, 흰줄무늬종을 제가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예, 흰줄무늬종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실생을 해서 교배 실생을 한 다음 파종을 해요. 예, 그런 다음에 그거를 1차 작업을 합니다. 예, 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발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1차 넓히는 거죠. 예, 예, 확장을 해서 그걸 이제 2차 개대배양 작업이라고 합니다. 1차 개대배양 작업을 충분히 해서 그게 보통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아주 어린 치엽이 2장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그게 1년이 걸려요? 네네네. 예. 야. 이게 뭐냐면 뭐 보통 한 4개월이면 되는 품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성장이 더딘 두엽류나 이런 것들은 1년 정도는 돼야 이렇게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반듯한 잎 2장이 나와요. 네. 그 정도까지 이제 길러서 거기서 1차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요. 아까 씨앗에서 그렇게 치엽까지 나올 수 있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거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육종을 하는 사람마다 기술의 차이가 있어요. 100% 발화율을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뭐 50% 발화율을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개인마다 차이가 좀. 그 문양원의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도 개체에 따라서 아. 네, 교배 조합에 따라서 음. 어떤 거는 발화율이 3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게 결실하기 어려운 품종을 육종할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종자 양도 적어요. 종자 양도 적고 결국은 발화율도 되게 낮습니다. 그럼 네. 종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조합을 하냐의 컨비네이션에 따라서 그 네, 발화율이 많이 다른다고. 틀려지죠. 네, 네, 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취업이 난 애들을 그 다음부터 이제 선별을 어떻게 하시죠? 선별을 저 같은 경우에는 기내에서 무균실에서 이미 3차 이상 선별을 해요. 아, 그럼 여기 나온 애들은 어느 정도 선별이 돼서 성공한 애들인가요? 저 뒤에 있는 거의 3차 단계까지 간 거죠. 애들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무균실에서 일로 오게 되는 것도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3차 단계까지 갔지만 최종적으로 기르면서 탈락되는 게 더 많아요. 이야. 예. 한 어느 정도 도태시키시나요? 저는 그게 교배 조합에 따라서 다르겠죠. 틀리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무늬종, 줄무늬종은 뭐 씨를 제가 받는다고 해서 뭐 무늬가 다 나온다? 물론 나옵니다. 나오는 거는 기존 사실인데 어떨 때는 몇 개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 100여 개 이상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00여 개 이상 결국은 무늬종 출현율이 높을수록 결국은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면서 도태되는 개체가 또 더 많아져요. 그러겠죠.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한 개 나오는 게 정상적으로 하나가 잘 큰다는 보장도 없어요. 한 개 나왔을 때는 그냥 그게 잘 되면 뭐 무늬 연속성도 좋고 무늬의 어떤 전체적인 균일성도 좋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러다가 그냥 우리 보면 유령이 되거나 무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꽝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취업이 나와서 야 얘는 내가 만들었다라고 판단하실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조차도 품종에 따라 다 아. 틀리고 교배조합에 따라 다 그럼 몇 년 걸리겠네요. 그렇죠. 최소한. 최소한 저 녀석이 제가 어떻게 보면 다중교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녀석의 부모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할아버지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위에 뭐 네, 조상 단계를 쭉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느 녀석과 어느 녀석과 교배를 했을 때 제가 상상한 밑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밑그림하고 많이 벗어난 개체도 많아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저는 우선은 가장 우월한 개체를 선별을 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우월의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왕성한 생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볼륨감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체적인 모습이 작지만 반듯해야 돼요. 저는 반듯한 걸 우선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담이지만은 저 같은 입문자들은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A랑 B랑 뭐 어떤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나왔을 때 걔들이 특이한 모습을 또 특이한 색깔을 특이한 줄무늬가 나오는 거를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열성? 어떻게 보면 좀 정상이 아닌 걸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 대표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싱싱하고 볼륨감 있고 잘 자라는 애들 중에서 거기서 변이가 나오는 걸 고르신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육종학에서는 무늬의 현상을 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그냥 바리에 카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거죠. 변이. 예, 변이. 예. 근데 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계에서 정상적인 식물체에서는 이게 많이 이탈한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무늬의 변이가 되겠죠. 그죠? 무늬의 변이가 되면 결국은 무늬가 있는 부분에는 이미 엽록소가 없거나 아주 미약한데 정상적인 생육을 못 하겠죠. 예. 그러면 결국은 식물은 그냥 무지 식물보다는 당연히 약한 환경, 그러니까 약한 생육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자연계에서는 언젠가는 도태가 되는
개체겠죠. 그걸 인간이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 유 대표님의 육종 철학에서 제가 지금 느낀 게 결국은 볼륨감 좋고 싱싱하고 네. 잘 크고 네. 그리고 뭐 그런 덕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자, 어떤 변이에 의해서 훌륭한 그 개체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고착화돼서 자촉에서 똑같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탈락한 애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네, 그거는 일반 이제 줄무늬종을 기르시는 에란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호를 내가 한 축을 길러서 10축을 증식하는 동안 이게 무늬가 다 고정이 돼 있는 법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품종, 뭐 종류에 따라서 어떤 품종은 굉장히 무늬가 좀 난폭하다고 하죠. 예, 무늬의 저 연속성과 고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품종도 있고요. 고정성과 연속성이 상당히 뛰어난 품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쉽게 얘기하는 잘 아는 부학계통, 부학혈통 등은 아주 잔잔한 실금 무늬를 가진 산반 무늬예요. 그 산반 무늬는 당연히 연속성도 그리고 고정성도 아주 높은 거죠. 아주 뛰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무늬종으로서는 상당히 연속성과 고정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품종인데 그러다 보니까 번식성도 강하고 그리고 종자의 유전성도 아주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개체가 많이 그러니까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주로 부학을 많이 쓰겠네요. 한때는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도 일본에서 부학을 어떤 조상으로 해서 나온 다중교배종들이 상당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